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대원 미디어인데요. 여러 번 이제 다루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점보다는 좀 높은 상태예요. 과거에는 한 6천원, 7천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매출도 계속 늘었고 이익도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늘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도 과거에 막 천억 이하였었는데 한 700억, 800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1,400억 정도가 이제 바닥권의 이제 시총인 것 같고 사업은 뭐 이렇게 그 유통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게 이제 게임기 유통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닌텐도고 왕구 캐릭터 상품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반기 기준으로 보면 이 출판 쪽이 출판이 이제 대원 CI와 스토리작인데 높았고 나머지가 이제 방송이 되고요. 주식 수가 1258만 주 정도 되고 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37% 정도 되니까 안정적이고 자사주가 3.9%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살펴보는 이유가 정옥 정동훈 이제 부자 관계겠죠. 근데 이제 정옥 그 회장이 지분이 24%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증여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증여가 안 되면 그런 주식을 안 삽니다. 근데 이 회사는 증여와 무관하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것 같고요. 아주 이 회사의 크게 세 가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했고요. 자산주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있으면 사실 요즘에 그 주식시장의 유행가는 맞지가 않죠. 이런 원타임으로 오르고 더 이상 안 오르니까요. 근데 테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한 5년 전 이상에는 소액주주 차등 배당을 한 적도 있고요. 2020년까지 내부자 매수 대표이사가 많이 산 적도 있었고 몇 억 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2020년 3월 이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증여 미완료 상태지만 주가 영향이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비용 부풀리기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요. 자산 가치가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반기 기준으로 현금 단기금융 자산 외 545억 이제 금융 자산에 속하는 게 이 정도 되고요. 시총이 1,400억이니까 그리고 용산 본사가 유형 자산으로 잡혀 있고 상암동 DMC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투자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숫자가 이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뭐 또 올랐겠죠 가치가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죠 OSMU에서 MSMU를 지향을 한다. 근데 그렇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최근 5년 주가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한 2017년, 18년부터 이제 매매도 하고 조사도 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자산에다가 테마주였어요. 그래서 닌텐도 테마에 따라서 급등락을 했었고요. 매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실적이 좀 받쳐주질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코로나 특수로 실적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제로금리 상태였었고 유동성이 엄청났죠. 실적이 완전히 폭발을 했었고 또 웹툰 테마
네이버 카카오 그 주도주였는데 카카오가 이제 지분 투자한 게 있죠. 그래서 웹툰 테마로 대시세를 내서 5만 5천 원인가까지 갔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뭐 텐베거가 났었던 종목이고 현재는 고금리와 23년 실적 모멘텀이 없고요. 또 중요한 게 카카오 대폭락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죠. 지분 투자한 기업이 대폭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이것 따라서 정확히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사실 뭐 컨텐츠 업종만 부진한 게 아니라 자 대부분이 부진하죠. 거의 다. 근데 내년에는 IP 홀더로서 본격적 행보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IPO를 공식화했죠. 그리고 주가 영향 뉴스가 그동안 뭐가 있었냐면 닌텐도 테마 그리고 사우디 펀드가 추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가 사실 없죠. 카카오 엔터. 근데 이제 카카오 엔터가 지분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에 사우디 펀드가 추가 투자했다. 심지어 닌텐도를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닌텐도 지분을 늘렸다라는 기사에도 반응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걸리는 게 많아서 좀 좋죠. 그리고 1분기에는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에 영향을 미쳤죠. 긍정적으로. 또 디아블로 4가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었고 1Q 실적 리뷰를 해보면 뭐 좋죠. 영업이익률 10.1%. 근데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2Q에 좀 내려왔고요. 지배기업 순이익은 보합이었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그래서 대원 CI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책이 많이 팔린 거죠. 만화책이. 그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다. EQ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고요. 이게 근데 사실 정상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고 채용이 증가해서 인건비, 해외 출장을 재개하면서 판관비가 들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뭐 실적이고요. 작년에 이 기저 효과가 있어요. 작년에 1Q, 2Q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9% 이상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기 매출은 14.5% 증가, 영업이익은 11.1% 감소, 영업이익률 7.5%.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 동기가 9.6%, 작년 반기가 작년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용이 느는 게 22년 3Q부터 아머드 사우루스 시즌2 제작비를 상각 시작을 했다. 3년간 하니까 계속 하는 거죠. 25년 3Q까지인가요? 그래서 연초의 실적 가이던스가 올해가 원래부터 좋지는 않았죠. 매출이 1.1% 감소, 영업이익은 19% 증가, 영업이익률 5.7%를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머드 사우루스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뭐 실패했다는 평가고요. 사업 부문별 반기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유통 쪽이 이제 반토막이 났고요. 매출은 늘었지만 방송 쪽은 매출이 조금 감소했는데 폭락했죠. 실적이 급감을 했고 출판 쪽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뭐 리포트나 이런 걸 봐도 24년을 기대한다. 24년, 25년. 23년의 실적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다. 이게 이제 1분기부터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예상외로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좋았던 거죠. 일본 애니가 흥행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변수는 있다.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긍정적인 변수였던 거고. 그러나 3Q, 4Q는 2Q 수준의 실적이 지속되면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1큐처럼 변수가 있다. 10월 25일 개봉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흥행하면 어떻게 좋냐. 흥행 시 서적 판매량이 증가하는 거죠. 대원 CI 자회사.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자회사인 스토리작에서 웹툰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한다. 그 24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IP 홀더로서의 본격적 행보가 있다. 단순 IP 유통사가 아니라 그게 이제 아머드 사우루스 리메이크 북미 버전을 출시한다는 거죠. 봄에는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 이게 이제 그 닌텐도의 시리즈죠. 그리고 네이버 웹툰 나스닥 IPO가 있고, 그래서 대원 CI와 스토리작에서, 근데 대원 CI는 사실 웹툰이 아니라 이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화로 나왔던 거를 이제 이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스토리작은 처음부터 이제 웹툰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이미 나왔거나 이제 뭐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다. 일본을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스토리작의 자회사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 터지겠죠. 뭐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회사고요. 대원 미디어와 대원 DNC 미디어 비교를 해보면 지금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률까지 훨씬 높죠. 근데 시총이 지금 1,00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또 Y랩이라는 신규 상장 기업이 있거든요. 7월인가 상장을 했는데 매출도 비교 안 되는데 시총이 비슷하다. 근데 Y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과 CJ ENM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이버 웹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수출 기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가 이제 거기에 반영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작정 고평가고 얘는 저평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단순 유통사 디스카운트다. 그래서 별도 기준 이게 이제 유통인데 별도 기준으로는 32억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129억. 그러니까 마진이 2.6%. 그러니까 자회사가 대원방송, 대원 CI인데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영업이익은 129억인데 대원방송은 지분율이 50%가 안 된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가치 산정을 할 때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은 단순 유통사고 두 번째는 자회사 지분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반영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쟁사 같은 뭐 경쟁사는 아니고 동종 업종인데 킬러 IP가 필요하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이제 게임과 애니로 나온다고 그러죠. 이게 하반기고 게임, 애니는 내년. 그래서 이제 그 주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DNC 미디어가 어젠가도 급등을 했었는데, 자, 결론이 뭐냐? 업종 내 주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평가일 때는 항상 저평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지금 상당히 싼 가격인 건 확실하고 실적도 뭐 나쁘지 않다. 테마가 있으면 언제든지 급등이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테마가 이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게 보는 거고요. 6월이 올해 고점이었는데 고점 대비 37%나 하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컸죠. 코스닥이 폭락하고 2차 전지가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니까 억울하죠. 양도세 회피 물량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근데 10월 25일에 일본 애니 개봉, 그리고 내년에 다수 모멘텀이 있다. 봄에는 짱구는 못 말려 신작, 이제 닌텐도 신작이고요.
하반기에는 아모드 사우루스 북미 리메이크. 근데 그 사이에도 하반기 및 내년에 웹툰 순차적 출시와 그리고 내년에 아마 하반기쯤 되겠죠. 네이버 웹툰 나스닥 IPO가 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그거라고 하죠. 블래시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블래시. 바이 로우 앤 셀 하이라고 그러죠.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게 낙담하기보다 정신 차리고 리밸런싱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가격에 진입하기 상당히 괜찮은 가격 같고 뭐 올해 실적 모멘텀은 없지만 코스닥이 분위기 좋아지면 언제든지 이제 급등이 가능하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무난하게 50%는 가지 않겠는가. 향후 6개월 내에. 그리고 뭐 이런 아모드 사우루스 기대감, 네이버 웹툰 IPO 그리고 카카오가 좀 주가가 올라준다면 그러면 50% 이상 뭐 더블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